2025년 6월 14일 09시 23분 남중국해에서 USS 프린스턴 DDG-101이 또 다른 일상적인 자유항행 작전을 수행하던 중 그들의 SPY 레이더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뻔한 어떤 것을 포착했습니다. 200k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중국 해군의 052D 구축함 진안 512 함이 갑자기 18노트에서 90초 만에 30노트로 가속한 것입니다. 미군이 알지 못했던 것은 진안함 함장이 베이징으로부터 미군을 저지하고 그들이 먼저 물러서게 하라는 명령을 막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복꽃 순 막 바다에서 미국 해군을 도전하는 것이 왜 여전히 얼마나 우춘한 생각인지 깨닫게 될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단은 지난 75년 동안 미국 수병들이 가장 잘해온 일,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개방하여 중국 공장들이 베스트바이의 값싼 전자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간 3.4조 달러의 무역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흐르는 공해상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영토로부터 180해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타격단의 임무는 교과서적인 자유항행 작전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항로, 투명한 의도, 그리고 진짜 해군과 떠다니는 민병대를 구분하는 전문적인 행동 양식이었죠. 0시 26분 표적 분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레이더 조작사들은 중국 해군의 052D 구축함을 확실히 식별했으며 위협 수준을 중간 다시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린스턴의 전투정보실 CIC 내부 전술행동장교 TAO는 중국 구축함의 진행 경로를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어떤 중국 함선이든 물고기밥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화력을 가진 122개의 VLS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해군 센서인 SPY 레이더는 적 함선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상황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현재 속도로는 정확히 17분 후에 무기 교전 범위에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지만 중국군에게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진안함의 YJ-18 대함 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면 남은 거리를 4분도 채 안 되어 커버링할 수 있었지만 프린스턴의 SM-6 미사일은 대수상 모드로 약 240해리까지 다 그 미사일들을 파리처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9시 29분 함장은 중국 함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14분 후에 무기 발사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조 장비 GQ 일반 전투 배치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함장의 대답은 순수한 미국식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망신시키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말이지. 남중국해는 상선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50해리 내에 46척의 상선들이 있었죠. 반도체를 가득 실은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 2억 달러 상당의 한국산 LNG 운반선 등 모두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 해군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공해를 자신들의 전용 수영장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이 모든 선박들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미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시 30분 프린스턴의 CEC 협동 교전 능력 시스템이 위협 데이터를 타격단 내 모든 함정에 자동으로 공유했습니다. 104,600톤에 달하는 떠다니는 미국 외교의 상징인 니미츠함 90대의 세계 최첨단 항공기 탑재는 스위스 시계와 같은 정밀함으로 비행 작전을 조정했습니다. 충원, DDG-93과 키드, DDG-100 구축함들은 중국의 어떤 공격이든 바다 밑바닥으로 가는 편도 여행으로 만들어버릴 위치로 항공모함 주변에 자리를 잡기 위해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09시 45분 전술 상황이 우려에서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25,000피트 상공에서 선회하며 400해리 내의 모든 것을 신의 시야로 제공하던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중국 항공모함 샨동함에서 여러 대의 항공기가 이함하는 것을 탐지했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J-15 전투기들과 일치했으며 열심히 고도를 올리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승산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항공관제사들은 immediately 뭔가 우스운 것을 알아챘습니다. J-15들이 고도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아마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스키 점프식 이암 시스템으로 인한 연료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1분 후 소나 운용관들이 중국의 협동작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80헬이 떨어진 곳에서 잠수한 접촉 가능성을 탐지했습니다. 039형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일치하는 음향 신호였습니다. 웃긴 점은 그 잠수함이 기차처럼 시끄럽게 소음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유능한 잠수함 승조원이라면 치욕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공격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해는 박물관에나 전시되어야 할 장비들로 다영역 협박 캠페인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의 수상함정, 만재의 무기 탑재가 불가능한 항공모함 항공기, AM 라디오로 자신의 위치를 방송하는 것만큼이나 시끄러운 잠수함들까지. 이것은 교과서적인 약자 괴롭히기였고 상대방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겁을 먹어 맞서지 못할 때만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베이징의 경우 그들은 방금 잘못된 바다에서 잘못된 해군을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1914년 이래로 원양에서의 지배력을 완벽하게 다져왔고 이 중국 군사력들은 미국 해군이 왜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무료 강의를 막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USS 니미츠의 비행갑하는 미국 항공모함들만이 진정으로 숙달한 통제된 혼란 속으로 휩싸였습니다. VFA 원포 탑 해터스의 F/A-18E 슈퍼 호넷들은 45초 간격으로 캐터폴트를 통해 날아올랐습니다. 중국 항공모함들이 비효율적인 스키 점프 방식에 의존하며 따라잡기를 꿈꿀 수밖에 없는 정밀함의 발레였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힘의 투사를 수행하며 캐터펄트 트랙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슈퍼온의 분대는 15,000피트까지 고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AN/APG/79 AESA 레이더는 이미 최대 사거리에서 접근하는 J-15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불균형은 거의 불공평할 정도였습니다. APG/79의 T/R 모듈들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반면 J-15의 기계식 주사 레이더는 등대처럼 앞뒤로 훑으며 자신의 위치를 듣고 있는 모든 이에게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J-15들은 고도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이는 샨동함의 스키점프 한계를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캐터폴트 없이는 감소된 연료와 무기 탑재량으로 이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우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도를 올렸지만 그로 인해 연료를 더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전투기들은 완전한 전투 중량으로 이함하여 여분의 연료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를 위한 2등급, 즉 적외선 추적의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와 연료 탑재량은 중국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우위였습니다. 모든 FA-18은 링크 16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가 무언가를 보면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파일럿들은 음성 명령과 개별 센서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는 눈가리개를 한 채 네트워크 팀과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술 격차는 몇 년이 아닌 몇십 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EA-18 그라울러들은 한 발의 사격 없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변형기들은 100헬이 떨어진 곳에서 적의 전자장비를 태워버릴 수 있는 ALQ-99 제밍 포드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민 궤도에 진입하자 중국군의 통신은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 레이더 화면에는 유령 표적들이 불어났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증식하고 합쳐졌습니다. 내대로 보이던 FA-18이 12대 그리고 20개로 보였습니다. 레이더 추적은 끊임없이 끊어졌다 가시 형성되었습니다. J-15 파일럿들은 실제 위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동하는 동안 유령들과 싸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추적이 계속되어도 적의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계속되는 경고음에 쇠입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전자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주변의 복잡한 유령 표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더 월이라고 불리는 전술적 배치를 실행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방어 진영으로 35,000피트의 고고도대
25,000pt의 중고도대, 15,000pt의 저고도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개의 중첩된 교전구역, 상호 지원, 그리고 중국군이 누군가의 무기 사정권 내로 들어가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군은 중국군을 3배로 조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군의 편대는 뭉쳐 있었는데 이는 데이터 링크가 분산 작전을 지원할 수 없을 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협조하기 위해 시안의 접촉을 유지해야 했고 이는 예측 가능하고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J-25들은 선전 포스터에서는 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21세기 전쟁을 상대하는 날아다니는 골동품에 불과했습니다. 9시 43분 RC-135B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크루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보기 흉한 보잉 707 파생기체는 6시간 동안 하늘의 구멍을 뚫고 날며 그 전자정보 주집 장비로 중국군의 모든 전자파 발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중국어 통역사들은 들썩들썩 하고 있었습니다. 다크스타 확인. 중국 파일럿들이 우리 함선 위를 위협 비행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들은 우리 함선 위를 위협 비행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에스컬레이팅하고 있었지만 먼저 허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잡도록 훈련받은 미국 파일럿들은 이것이 꽤 우스웠습니다. 베이징이 무엇을 승인할 때쯤이면 전술 상황은 이미 3번은 바뀌어 버릴 테니까요. 사격 통제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곧 그것들이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9시 47분 진안함이 다른 어떤 해군이라도 즉각적인 보복을 촉발했을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346A 위상배열 레이더가 수색을 중단하고 USS 니미츠를 향해 사격 통제 수준의 추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해전에서 이것은 미사일 발사에 한숨밖에 남지 않은 상태, 즉 장전된 총을 누군가에게 겨누는 것과 전자기적으로 동등한 행위입니다. 프린스턴 CIC 내부 대응은 즉각적이었지만 절제된 미국식 훈련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훈율이 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중국군은 그들의 공격성 어게인스트 미국의 자제력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 자제력이 무능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참이었습니다. 브린스턴의 자체 사격 통제 레이더는 대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122개 VLS에는 진함함을 순식간에 바다 밑바닥으로 보낼 만한 충분한 화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240km까지 닿는 SM-6 미사일들과 대수상 모드의 SM-2 미사일들 모두 그 함선을 해당 지역의 가장 새로운 인공호초로 만들어 버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발사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여러 각도에서 멀티플 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고 만약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된다면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사격 통조 추적은 정확히 30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러나 미국의 자위 조치를 촉발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연습된 공격성이었지만 잘못된 상대를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프랜스턴의 승조원들은 모든 것, 시간, 신호 특성, 방위 데이터를 문서화했습니다.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꽤 유용하게 쓰일 정보들이었죠. 하지만 중국 함선이 조준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한 J-15 파일럿이 자신의 무모함을 데몬스트레이트하기로 결심하고 편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는 FA-18을 향해 급강하하며 전투기 파일럿들이 덤프라고 부르는 위협적인 근접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동이 아침 식사거리처럼 여겨지는 탑건에서 훈련받은 미국 파일럿은 단순히 기체를 뒤집고 중국 전투기의 후방으로, 즉 6시 방향으로 들어가는 기동을 취했습니다. 3초 동안 미국 파일럿은 완벽한 사격 솔루션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헬멘트 장착형 디스플레이는 중국 전투기의 엔진이 적외선으로 뜨겁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화쇠를 한 번만 당기면 AIM-9X 사이드와인더가 J-15의 꼬리 파이프를 따라 직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적인 훈율이 버텨냈습니다.
그 중간은 지나갔지만 중국군은 아직 한 수 숨기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에스컬레이션은 잠수함이 움직이면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039형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수층을 이용해 접근을 은폐하며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09시 51분, 그것은 크리티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스노켈을 올린 것입니다. 손나실, 수중 접촉 방위 159도, 거리 15,000야드, 접촉이 스노켈 중 039형으로 분류된 그 잠수함 함장은 프린스턴의 SQQ-89 소나 시스템이 지난 1시간 동안 그를 추적해 왔다는 것을 몰랐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함은 그의 음향 신호를 기록했고 그의 위치를 미터 단위로 고정시켰습니다. 만약 이것이 카이네틱으로 번진다면 그는 MK-54 어뢰가 그의 잠수함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기 전에 자신의 인생 선택을 콘템플레이트 할 수 있는 약 12초. 전술 상황은 어떻게 해군 작전을 수행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 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군사력들은 스스로를 함정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북서쪽, 구축함은 서쪽, 잠수함은 남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만약 발포가 시작된다면 그들 중 그 누구도 첫 5분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그들에게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여주려던 참이었습니다. 14시 30분, USS 니미츠는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진시켰습니다. 48대의 항공기가 그 갑판에서 포효하며 이륙했는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단일 항공모함의 항공전력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실탄을 장착한 슈퍼 호넷들, 도시 하나의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EA-18G 그라울러들. 14시 30분, USS 니미츠는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진시켰습니다. 48대의 항공기가 그 갑판에서 포효하며 이륙했는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단일 항공모함의 항공전력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실탄을 장착한 슈퍼 호넷들, 도시 하나의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EA-18G 그라울러들. 그 다음은 잠수함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중국군 편대를 8일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침묵하고 보이지 않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시 47분, 그 잠수함은 샨똥함으로부터 6헬이 떨어진 곳에서 부상했습니다. 중국군 망원경 관측병들이 자신들의 마크 1 유관으로 그 검은 덩어리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데버스테이팅했습니다. 8일 동안 탐지되지 않은 작전, 그들의 전체 대잠수함 스크린, 헬리콥터, 소노부이, 함채소나 모두가 7,900톤의 미국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쟁이었다면 그들의 항공모함은 이미 침몰했을 것입니다. 잠수함 함장은 순전히 효과를 위해 비상 부상을 명령했습니다. 잠수함은 물을 가르며 고래처럼 수면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햇빛에 물방울들이 반짝이는 선체에서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중국 함선들에 탑승한 사진작가들은 미국의 지배력을 완벽하게 촬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 90초 후 충분히 보이고 촬영되고 보고될 만큼의 시간이 지나자 그 잠수함은 다시 물결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해저 영역의 주인이다. 다시 공중으로. 미국 전투기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로 ACM, 공중전 기동을 데몬스트레이트 했습니다. 스키점프 2함과 고도 확보를 위한 필사적인 상승으로 이미 연료가 부족했던 J-15들은 미국의 기동에 발맞춰 turn for turn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교전은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은 사격 위치를 잡고 중국 전투기들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소중한 연료를 태웠습니다. 하나둘씩 중국 전투기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로 샨동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전투 지속 능력은 미국의 능력에 맞서려는 헛된 시도 속에 고갈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상 연료 상태로 착함했습니다. 일본은 아마 시뮬레이터에서만 보았던 빙고,
귀함 연료량 경고 등을 본 첫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16시 23분까지 산동함 항공모함 타격단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는 예정된 훈련 완료를 언급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해군의 힘을 보여주고 합법적인 항해를 위협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바다를 클레임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은 남중국해가 왜 미국의 6번째 그레이트 레이크, 미국 캐나다 국경의 5대 호를 의미, 인지에 대한 교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